안녕하세요. 저는 두각에서 영동고 1학년 영어 담당하고 있는 안성찬 강사입니다. 지난 9월 30일 저희 영동고 1학년 영어 시험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번 시험 역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일부 학생들이 학교 선생님께서 1학기 기말고사와 이번 시험이 난이도적으로는 비슷하겠지만 그거보단 조금 쉬울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다고 저한테 전달을 해줬었거든요. 근데 저는 혹시 모르는 거니까 1학기 기말고사 난이도대로 연습해 하고 직보 파이널 모의고사까지 다 거기 수준에 맞춰서 1학기 기말고사 수준에 맞춰서 다 준비를 시켜줬었습니다. 근데 시험이 딱 치러지고 시험지를 받아서 보니까 분석을 하다 보니까 더 1학기 기말고사랑 거의 똑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히려 단어는 어려운 단어의 등장이 더 많아진 느낌? 그래서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끝나고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쌤은 일관되게 1학기 기말고사랑 거의 비슷한 것 같다라고 대답을 해줬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등급 컷이 나왔는데 역시나 1학기 기말고사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반의 성과입니다. 전교 1, 2, 3, 4등을 모두 배출했습니다. 물론 학생들 가채점 기준이고 변수는 살짝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맞을 거고요. 많은 학생들이 좀 채점하고 알려주고 또 다른 친구들도 이제 많이 말을 해주다 보니까 어느 정도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조금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이 정도 점수면 너가 몇 등이다. 이 정도면 1등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신 다음에 제가 요거를 좀 촬영을 하고 있는 거라서 아마 거의 맞을 것 같고요. 시험이 끝나고 많은 학생들, 학부모님들께서 문자를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특히 여기 연두색 같은 경우는 지금 흰색이라서 조금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제 답장이라서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네, 21.4점 맞았는데 몇 등 정도일까요? 했는데 제가 등수까지는 확실히는 모르겠다고 답변을 해줬어요. 1등급은 확실히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1등이고요. 공동 1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전교 3등 이번에 아마 유력한데 이 친구 같은 경우 1학기 때 2등급이었습니다. 근데 영어 선생님께서 20.8점이라서 아마 5등 안에 들 것 같다라고 말을 해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역시 할 수 있다고 했잖아. 이렇게 좀 말을 해줬었고요. 20점 넘은 친구 반에서 1등 한 것 같다. 사실 20점 넘은 게 지금 전교에서 몇 명 없습니다. 20점 안에 들면은 거의 5등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쌤이 알려주신 대로 하니까 빈칸은 다 맞았어요. 하나 빼고 다 맞았어요. 이 친구가 대입학이랑 빈칸을 너무 많이 틀려가지고 직보 때까지 저랑 이제 골머리를 앓던 친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남은 시간 정리해봐 했더니 또 빈칸 빼고 하나 빼고 다 맞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냥 감사합니다. 쌤 덕분입니다.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학부모님께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런 문자까지 다 보내주셨습니다. 이 정도로 저희 반 성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학교 시험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난이도는 1학기 기말고사와 거의 똑같습니다. 전반적인 난이도 매우 어려운 편이고요. 어휘 수준, 변형 정도, 변형 비율, 지문 길이, 선지 난이도 어렵게 낼 수 있는 건 다 어렵게 낸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변형입니다. 우리 1학기 기말고사는 변형이 18개였는데요. 이번 2학기 중간고사는 17지문입니다. 사실 이거 가지고 쉬워졌다고 하신 건 아니겠지요. 네, 근데 이 중에 패러프레이즈가 2지문이고요. 초반 한두 문장 그대로 주고 지문을 추가한 지문이 7지문, 그리고 완전히 다르게 변형한 지문이 8지문, 이렇게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시험 현장에서 만약 공부를 제대로 안 했다면, 그리고 또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 이런 변형에 대한 대비를 계속 꾸준히 하지 않았다면 체감 변형 정도가 굉장히 높았을 거고 당황을 많이 했을 겁니다. 3번 유형입니다. 이례적으로 대입학 문제가 대폭 감소했습니다. 대입학이 2문제밖에 출제가 되지 않았고요. 하지만 어휘랑 빈칸, 순서사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역시 많이 나왔습니다. 이 주요 유형들의 특징은 높은 독해력과 어휘력을 요구한다는 점이죠. 그 다음에 유형에서 발문을 제대로 보라는, 즉 문제 발문이겠지요. 문제를 그냥 제대로 보라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일치불일치 주의를 좀 시켰는데 역시나 일치불일치로 헷갈리게 하는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따가 뒤에서 적중 사례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어휘 같은 경우 역시 1학기 기말고사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어려운 수준으로 내셨습니다. 대치동 상위권 한정으로 보더라도요. 이 정도 어휘는 어느 학교와 견주어도 정말 어려운 수준이라는 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치만 저는 역시 영동고 1학년 기출단어 3개년치 플러스 저희 이번 1학기 기말고사까지 포함을 해서 1학기 단어까지 저희 내신 대비 기간 내에서 암기를 시켰고요. 심화 단어 대비 역시 저희 직보 교재에 다시 한번 넣어줌으로써 소재별로 어려운 단어를 좀 대비할 수 있도록 해줬는데 여기서 많은 적중이 있었습니다. 역시 이 뒤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어휘 수준 예시를 이렇게 보여드릴 건데 그냥 한눈에 보기에도 굉장히 어렵죠. 이거는 정말 어려운 수준입니다. 수능 수준을 좀 많이 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제가 재종반도 지금 추가하고 있기 때문에 수능을 가르치고 있는 강사로서도요, 요 정도는 사실 수능에 나오면 거의 무조건 주석이 달릴 정도거든요. 근데 저희는 1학기 기말고사 때부터도 그랬지만 주석을 주지 않습니다. 주석이 뭐냐면 요 지시문 아래에다가 이렇게 이 단어 어려우니까 이런 뜻이에요 라고 알려주는 거거든요. 근데 주석을 저희 학교는 전혀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모르면 틀려라. 이런 식으로 약간 출제를 하고 계시는 그런 느낌입니다. 시험 범위입니다. 시험 범위별인데요. 교과서는 4문제 정도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구대변별 저희 부교재 지문이죠. 17개. 상당히 많은 비중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모의고사는 저희 1학기 기말고사 때 3개씩이나 들어가면서 좀 너무 버거워했었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그건 조금 너무 많다 싶으셨는지 하나 이번에 봤던 9월 모의고사 하나만 주셨습니다. 근데 범위를 좀 많이 넣으심으로써 이렇게 22지문을 좀 충족시킨 모습이시고요. 그러니까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직보 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모의고사가 3개 들어갔는데도 모의고사 11지문이 나왔었다. 11문제가 나왔었다. 근데 이번엔 더 적지 않냐? 그리고 부교재가 오히려 늘어났잖아. 그러니까 아마 부교재 범위가 늘어날 거야 라고 말을 해줬었어요. 그래서 좀 부족한 친구들 뭐부터 당장 해야 돼? 부교재를 무조건 우선적으로 해야 돼. 이번에 비중 늘어날 거야. 이렇게 조금 말해줬었는데요. 역시 그대로 좀 줄어들고 2문제 정도 줄어들고 2문제 정도 늘어났습니다. 문제 유형별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휘, 빈칸, 순서 삽입이 가장 주를 이루고 있고요. 한 가지 조금 특이한 점은 대입하기 많이 줄어들고 일치 문제가 조금 늘어났어요. 근데 유형은 조금 일시적일 수 있는 거라 큰 의미 부여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전반적으로 다 수능 유형 따라가고 있고요.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이번에 어법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1학기 기말고사 때 수능 지향 학교에서 어법을 밑줄 긋고 개수 문제까지 물어보는 게 맞나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학교 선생님들이 개수 문제 안 나온다. 근데 2개 고르라고 나왔더라고요. 그치만 그 2개 고르는 것도 어려운 수준으로 출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법의 중요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적중 사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신 기간 내에 7건의 총 분석서가 나갔고요. 6주 동안 6건과 마지막 직보교재 이렇게 나갔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런칭한 직보교재가 되겠고요. 한 컷의 모든 정보와 그림까지 담은 이런 직보교재로 뽑아서 친구들에게 일주일 전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총 정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요. 아마 많이 좀 공부하기에 도움을 받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다량의 변형 문제 프린트 역시 추가로 계속 나눠줬습니다. 그 다음에 7번의 실전 모의고사 저희 실전 모의고사 7번 봤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의 복습 테스트 진행하면서 저희 영동고 지문 변형에 대한 완벽 대비를 우리 시험 기간 내에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적중 사례를 보여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보여드릴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발문 내용입니다. 학교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라고 해서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이거 직보 수업 캡처본이거든요. 기출 경향을 조금 학생들에게도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주면서 특이점에 넣어놨었습니다. 시험 문제 발문을 일본에 잘 보라고 했던데 그거는 아마 일치 불일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일치 불일치 꼭 잘 봐. 저희 학생도 보면은 지금 일치 불일치에다가 다 동그라미 쳐놓은 거 보이시죠? 이거 제가 하라고 한 겁니다. 직보 때. 네, 특히나 더 강조해서 했고요. 여기 3번부터 12번까지 나와 있는데요. 일치하지 않는 거, 일치하는 거, 틀린 거, 바르게 쓰인 거, 적절하지 않은 거 2개 고르시오. 적절한 거, 적절하지 않은 거, 적절하지 않은 거, 마지막 일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한 거 보이시죠? 근데 제가 직보 때도 주의하라고 꼭 주의하라고 말을 해줬던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칸트 지문인데요. 사실 원래는 칸트 지문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희 지문에 보면 이렇게 잠시 나온 거거든요. But contrary to Kant 이게 끝이에요. 사실 원래 우리 지문에는 딱 여기까지만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역시 영동고 변형 포인트라고 해서 칸트에 대해서 소개를 해줬고 변형 연습도 많이 시켜줬습니다. 거기에다가요. 제가 직보 모의고사 때는 contrary to the utilitarian focus라고 하면서 utilitarian이 공리주의라는 뜻인데 결과가 중요하다는 공리주의와 칸트, 의도가 중요하다는 칸트와 대조시킨 거를 제 직보 때도 연습을 시켜줬습니다. 근데 여기 똑같이 여기 칸트 보이시죠? 칸트와 by contrast, utilitarianism이라고 하면서 완전 똑같은 변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수강 후기 같은 거 보여드렸는데 거기 보면은 칸트 지문 쌤 덕분에 맞췄어요. 뭐 요런 문자도 있었습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희 중간고사 30번 요약문 문제인데요. 요약문은 단어가 좀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기 랜덤 찬스랑 세렌디피티라고 약간 어려운 단어가 출시가
나왔어요. 네, 근데 저희가 한컷본문 직보교재에 이 해당 지문입니다. randomness랑 그 다음에 serendipity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제가 소재에 관련돼서 심화 단어를 다 직보교재에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연습할 수 있게. 그래서 정확히 적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림을 그려준 건데 제가 randomness 이 지문에서 굉장히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random과 serendipity 이렇게 맞춰낸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요거는 이제 패스트 패션에 관련된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또 완전 똑같진 않아요. 근데 패스트 패션이라는 소재가 잠깐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시켜줬다. 요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다섯 번째가 되겠네요. 이건 교과서인데요. 교과서에서 저희 과학수사 소재가 나와서 증거 관련해서 수집하고 이 증거가 범인을 잡는 데 굉장히 용이하다라는 그 과정을 좀 보여줘서 제가 변형을 시켜서 연습을 시켰는데 그게 역시 비슷한 소재로 비슷한 소재로 이제 시험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거는 저희 원래 지문은 자연에 개입을 해야 된다라는 지문이었는데 역시 대조가 조금 있을 수 있는 지문이어서 자연에 개입을 하지 않고 놔둬야 된다라는 소재가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요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을 해줬었어요. 근데 역시나 개입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쪽으로 문제를 변형해서 출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 지문들이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요. 요런 지문 변형 연습을 항상 매주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연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다양한 가능성을 조금 생각을 하고 연습을 할 수 있도록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영동고 1학년 학습 방향입니다. 우선적으로 본문에 대한 꼼꼼한 반복 학습이 중요합니다. 변형이 이렇게나 많이 되는데 복습이 중요한가요? 라고 좀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결국 변형은 원래 본문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내용은 이거였는데 여기서 이게 살짝 바뀌었네. 이렇게 기준만 살짝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문에 대한 꼼꼼한 반복 학습이 일단 선행이 무조건 되셔야 됩니다. 요거 제가 역시 학생들에게 시키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고등학교 필수 어휘뿐 아니라 심화 어휘에 대한 학습이 너무나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영동고 현재 1학년 영어 시험은 어휘력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2학기 중간고사 대비부터 어휘 대비를 대폭 강화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 덕을 조금 많이 봤습니다. 3번입니다. 시험 범위 지문의 원문과 다양한 논문 리딩 연습을 해야 됩니다. 요거는 제가 실전 모의고사 연습을 시켜주는 부분이고요. 여러 실무를 통한 실전 감각 그리고 평소 독해 실력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제 시험 대비 기간 내에 확실히 대비해 드려요. 제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2학기 기말고사 개강 일정 안내 드리겠습니다. 10월 25일 토요일과 10월 26일 일요일 6시 9시 반 요거는 오전반입니다. 9시 반에서 12시 반입니다. 개강이 살짝 멀죠. 그래서 개강 전에 제가 무료 클리닉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안내는 제가 추후에 이번 주말쯤에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였고요. 압도적인 수업과 자료로 우리 학생들 성적 향상 꼭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두각학원 영어 강사 안성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